자, 우선 들어갑시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신 거 맞으세요? 원서는 고민 없이 잘 쓰셨습니까? 또 맨날 들어가서 경쟁률 얼만지 보고 바꿀까 말까 고민하신 건 아닙니까? 그래 봤자 똑같은데 또 썼죠? 자, 드디어 파이널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파이널 같은 경우는 강의 계획서를 딱히 설명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우선은 지금 1주차라서 그 처음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차만 정확히 90분으로 지금 A형, B형 둘 다 90분으로 아마 시험을 치셨을 겁니다. 그렇게 쳤고요. 그 다음에 실은 선생님들이 90분에 맞춰서 준비를 해 두시면 시험장 들어갔을 때 긴장을 했을 경우에 시험 시간이 모자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당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주차부터는 5분씩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냥 바로 처음부터 80분으로 갈게요. 근데 2, 3, 4주차 같은 경우에는 A형, B형 둘 다 80분에 걸쳐서 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생님 다른 게 아니라 80분에 맞춰 놓으시면 쌤들도 스스로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모르는 문제를 건너뛰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시험 스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르는 문제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영영 몰라요, 그거는. 긴가민가한 문제는 잡고 있으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건 아무리 봐도 생전 처음 본다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에 들어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두 문제씩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는 잡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읽고 그 문제를 계속 시간을 낭비를 하시면 지금 내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했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 자체에서 시간을 투자할 겨를 자체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르는 문제를 건너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가 시간 내에 요령껏 풀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자, 우선은 강의는 오늘부터 총 4주차에 걸쳐서 그래서 시험 치기 전주까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모의고사가 지금 교육학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되고요. 4주차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1교시 교육학, 2교시 전공 A, B형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모두 다 쳐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4주차 같은 경우는 시작 시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별 수 없이 원래 임용 시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쉬는 시간은 그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1, 2, 3주차 같은 경우는 9시 30분부터 그래서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 30분부터 그 다음에 A형, B형 둘 다 80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너무 길어요. 2시에 강의를 시작을 하면 다음 주부터 강의 자체는 2시, 그러니까 1시 40분에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시험 마치시고 1시간 10분 점심시간 하시고 1시 40분부터 강의 시작이다. 이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말 그대로 전범위입니다. 그래서 기출 범위에 나오는 모든 부분 자체가 시험 출제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주차 부분만 일정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4주차는 첨삭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3주차까지만 첨삭이 있을 예정이고요.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첨삭은 없습니다. 다만 답안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3주차 때, 2주차 때, 3주차 때 내가 걸쳐서 그 필요한 쌤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혹시나 이게 지금쯤 되면 내가 아는 거 정리한다고 이렇게 돼서 뭔가를 다 보기 시작을 하면서 약간 핀트라고 해야 되나? 기본 방향이 엇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한두 분씩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라라는 방향 자체를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4주차까지 답안지는 원래 기존에 했던 대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필요한 선생님들 답 자체를 몇 명을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첨삭 같은 경우는 인강 첨삭은 2주차 문제 자체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주차,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차 자체 문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문제 자체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강의 자료 올라오는 곳 자체에도 올라갈 거고, 만약에 거기에 안 올라와 있으면 첨삭 신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토일, 월요일에 걸쳐서 3일간 업로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강 첨삭 방법이라고 해서 그게 아마 안내지 자체가 한 장 더 갔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조에 지금 첨삭표 다 받으셨죠? 조 배정된 거. 한 조에 6명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조에 6명이고, 그래서 한 회차에 지금 2명 선생님들의 답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3번, 6번 선생님들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2명 선생님 답 자체를 공동으로 보면서 첨삭 자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첨삭 조배정된 거 자체에 4조, 5조 선생님들 시간 고치셨습니까? 지금 4조가 지금 8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데 8시가 아니라 7시 30분부터 8시 10분, 5조는 8시 10분에서 8시 50분까지 요렇게 시간이 지금 앞에 제가 저녁 시간 거기를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됐으니까 4조, 5조 선생님들만 시간 고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쓰여진 대로 그대로 와주시면 될 겁니다. 우선 강의 자체는 지금 원래 선생님들이 A형, B형 시험 치시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강의하고 첨삭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거고, 첨삭은 직강은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보다는 쌤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자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느냐, 아마 이런 부분 자체가 더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오늘 문제 푸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여전히 어렵습니까? 지금 9, 10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영역을 확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기출 범위 이상 부분 자체에서 더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좀 더 봤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파이널 부분 자체가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기출 내 범위 자체로 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많이 보셨던 내용들 자체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됐을 겁니다. 자,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봤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높을 겁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다만 정답이 다 나오셨습니까? 제 기준에서는요. 오늘 문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요. 교육과정을 그 10점을 다 틀렸다라고 할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들 오늘 교육과정 전체 다 틀려서 그 만점이 70점이다라는 기준을 잡고요. 쌤들 70점 기준에서 55점이 넘으셔야 됩니다. 80점에서 55점이 아니고요. 70점에서요.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쌤들 기출문제는요. 아니 정확히요. 선생님들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모르는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는 문제 때문에 떨어집니다. 오늘 봤던 거. 나 이거 어디서 봤었는데 정확히 적지 못했던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생전 처음 보는 문제 그 한 문제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자체가 쌤들이 원래 어느 범위를 얼마만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내가 받는 범위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 방향은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기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향 내에서 그 다음 이거를 포함하는 범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덧붙여 봐야 되는 것,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범위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봤던 범위 자체를 이번 한 달 동안에 모두 다 정리해서요.
자, 정리는 거의 되어져 있을 거예요. 정리가 중요한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인출할 수 있는 것까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출하는 시간 자체가요. 참고로 특수교육학 전체 전범위 플러스 교육학이 된다라고 하면 교육학까지 다 해서 몇 시간 안에? 2시간 안에요. 표정이 뭐라고? 3일이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쌤 이렇게 쓰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써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머리로 내가 전체적으로 다 인출을 해내는 것 자체를 의미를 하는데 제가 2시간이라고 말한 이유 자체는요. 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장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서 약 한 4, 50분 가량 그 다음에 중간에 지금 쉬는 시간 같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있죠. 그렇게까지 다 하면 아마 한 2시간 가까이는 선생님들이 그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는 전 영역을 인출을 다 해야 되는 게 목표예요. 선생님들 언제 시험 칠 때 어떤 걸 가장 정확하게 적어요? 바로 직전에 봤던 거요. 물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요 내용 자체가 지금 기출문제 그대로 나올 거다. 그거를 의미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붙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쉬는 시간 사이에 교육과정을 한 개 외웠는데 하필이면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쓰면 한 문제로 그대로 다 쓴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거 총론이면 가능할지 몰라도 총론 이외 범위다라고 하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자기가 총론을 외웠고 그거 말고 나머지를 쓴 거예요. 당연히 붙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2점 차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봤던 게 우리는 시험장 들어갔을 때 가장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시간 이내에 지금 1년 동안 봤던 거 자체를 다 볼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게 이번 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봤던 거, 생전 처음 보는 거 이런 걸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계속 봤던 거 자체를 쌤들 눈으로 보면 아는 거 자체를 눈으로 보지 않고 알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명확하게 키워드에 맞게 조건에 맞게 쓸 수 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 조건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영역별 모국 끝나기 전에 최대한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만들어 두라라고 했던 것 자체가 있을 겁니다. 자기의 서브노트. 서브노트 이따만한 두꺼운 걸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인출을 내가 2시간 만에 다 해낼 수 있는 양이 안 됩니다.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뭐예요? 그 각각의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아니 키워드로만 아니면 서로 카테고리 연결되는 것끼리 묶여져 있는 마인드맵 형태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해서 한 개의 개념에 대해서 1, 2, 3, 4, 5, 6, 7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 핵심적인 거, 기출에 나왔던 거 이랬을 때 이렇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더 봐야 되는 것까지라고 한 부분까지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다 되어 계십니까? 쉽지 않죠. 지금 아마 만약 준비를 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되어져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일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자기가 그거 서브노트자 마인드맵을 자기가 만들었느냐 남의 기준이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완전히 만들었다라고 하면 20일 이내에도 실은 가능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기 시작점 자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최소한 20일 자체가 되셔야 됩니다. 24일까지 되면 더 좋고요. 근데 지금 아직 완전 서브노트를 덜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 수 없이 지금 나는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책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론서나 아니면 어떤 다른 그거 합격생들의 서브 노트 그거 자체를 주로 보는 경우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거 눈으로 그냥 다 보시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걸로 인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그 중에서 왜 1, 2, 3, 4, 5 다 적혀 있지만 동그라미 1, 2, 3, 4, 5 그 중에서 2번, 4번, 6번, 5번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를 추리세요. 그래서 마인드맵의 형태 자체를 우선은 다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요, 한 영역당 A4 기준으로 할게요. 빡빡하게 말을 하지 않고요. 그냥 좀 적당하게 만들면 기껏 해봤자 한 6장에서 한 7장 나올 겁니다. 양면 아니에요. 단면이에요. 왜냐하면 주요 개념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아니라 핵심적인 몇 개의 부분만 내가 외워야 될 부분들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키워드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좀 뭐 지체나 좀 많은 부분 가면 한 10장 근처 나오고요. 웬만하면 한 6장, 7장 근처에서 거의 끊어지실 거예요. 한쪽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우선은 내가 20일, 24일, 28일 뭐 시작은 다르겠죠.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계속 반을 나누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다라고 하면 24일로 할게요. 그냥. 자, 24일이다라고 하면 여기 반 나누면 이게 어떻게 돼요? 12일이죠. 여기는 6일이죠. 그 다음에 3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 2일, 1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그 다음에 D-Day가 나오는데 여기 전날 있죠. 전날 같은 경우는 쌤들 생각하는 것만큼 공부 못합니다. 여기 지금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날 아침에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시험 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숙소 잡아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전날 자체는 붕 떠서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 자체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날 나는 전체적으로 마인드맵 자체를 2-3번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그 당일날 2시간 만에 나와야 되는데 전날 하루 내내 있죠. 내가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다른 날보다는 줄어든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2-3번 이상은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기간에 무조건 1번 이상을 다 보세요. 그러면 실은 여기 이 기간 있죠. 12일 동안 한 번을 보란 말이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요게 보는 한 번이 제가 말하는 한 번과 선생님들 말하는 한 번의 기준이 좀 다를 겁니다. 자, 오늘 만약에 시작한 게 학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하루에 2영역 이상은 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학습장애랑 그 다음에 나는 지적장애를 봤습니다. 오늘 다 봤죠. 그리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얘 다시 인출하세요. 그 다음에 아침에 오자마자 얘 다시 인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들어가는 거 청각이랑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들어갔다. 자, 그 다음 여기 얘 복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셋째 날 어떻게 됩니까? 학습, 지적, 그 다음에 청각, 의통 다 다시 인출입니다. 자, 그리고 인출을 했을 때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은 선생님들 되든 안 되든 백지 인출을 시도하셔야 돼요. 시도를 먼저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은 지금 내가 뭔가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지금 내 머릿속에 한 90%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빨리 봅니다. 눈으로. 그리고 또 써요. 그리고 한두 개 쓰면 뭐야? 또 막히지? 그럼 또 어떻게? 또 봐. 다 보고 써요. 결국에. 그리고 몇 개 하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차피 중간 이거 찾아보는 시간이 더 걸린다 싶으니까 눈으로 보고 옮겨 쓰고 있습니다. 저기 쌤들 원서 쓴 날 제정신이었습니까?
자, 원서 쓰고 나서 나는 다시 한 번도 안 보고 아무 그거 마음에 그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공부를 했다. 여기 단 한 명도 없어요. 붕 떴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썰들이 들리죠. 누가 들어갔다. 아직 중등 안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간 사람 초등입니다. 3주 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별별 이야기 자체가 다 나오면서 지금 어쨌든 붕 떠요. 그렇게 되면 긴장도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는 거 정확히 시신경과 운동신경만 열심히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내 대뇌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시지각이 움직여야 되겠죠. 눈으로 보고 무언가를 파악을 하고 인출하는 내 머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옮겼습니다. 손은 되게 잘 옮겼어요. 근데 문제는 손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무엇을 아는지 확인 자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여기 오늘 냈는 문제 중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일반 사례교수법 이런 거 틀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문제는 거저 주려고 몇 개 냈던 문제도 있거든요. 그거조차 틀리신 분들 자체가 있어요. 갑자기 확인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나 그 선생님들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설마 이걸 틀리겠어? 그걸 틀려요. 내가 어렵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난해하고 조금 어려우니까 뭐 되게 주의 깊게 보는 거 안 틀립니다. 너무 당연했던 거, 너무 쉬운 거 그거를 틀려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지금 초등 속출하고 있어요. 용어 자체가 우선 맞춤법 틀리면 틀리는 건 아시죠? 그것도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문제기 답안지 자체에는 뭐 지속시간 간격기록법을 써놨는데 막상 답안지에 옮겼을 때 그냥 간격만 써놓으신 분들. 그 다음 앞에 왜 고정이냐 변동이냐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안 쓰신 분들.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당연한 걸 틀리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실 때 우선 단계 자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백지 인출이에요. 이거 만약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하겠다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이거 인출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전 영역 솔직히 학습장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라 되게 힘들어요. 그랬을 때 나누세요. 아예 처음부터. 내가 학습장애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우선 인출을 하겠다. 여기서 이까지만 인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시고요. 대신 공부한 뒤에 바로 인출을 하시면 안 돼요. 즉각적인 기억력으로 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3시간은 지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내가 전체 영역을 다 나누던가 아니면 그거를 두세 파트 자체로 나누세요. 어디까지 내가 인출을 하겠다라는 그 기준은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백지 만들고 나가세요. 독서실에서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면 내가 오늘 영역 인출해야 되는 게 만약에 새 영역이다라고 부영역이다라고 하면 카페 가서 아니면 스터디 하는데 딴 데 가셔가지고 스터디룸 같은 데 있잖아요. 독서실 내에서도. 그런 데 가서 내가 오늘 공부한 거는 다 인출을 하고 오는 거야 먼저. 그리고 나면 마인드맵을 그리면 참 앙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띄엄띄엄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정말 잘 기억나요. 여기 뭐가 무슨 색깔로 내가 별표까지 쳤다. 스티커까지 붙여놨다. 그건 되게 잘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자체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 내가 원래 정리했던 거 있죠. 그거랑 연결을 해서 내가 다 나왔는지 덜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서 그거는 좋아요. 한 번만에 인출을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볼펜 바꾸세요. 그래서 다시 봤을 때 인출되는 거는 무엇인가? 실은 마인드맵 자체 인출을 하면서 한 번 다 인출하고 다시 가면 다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봤을 때. 그래서 두 번째 만에 나왔는가 첫 번째 만에 나왔는가 그것도 체크해 두시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기본 백지 인출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원래 기존에 있는 거랑 붙여가지고 뭡니까? 플러스 알파를 계속 했겠죠. 아, 빠졌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럼 플러스 알파는 영원히 플러스 알파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 자체가 여기가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만 나오고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연결을 내가 또다시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셔갖고 다시 완전히 정리될 수 있을 때까지 또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한 번이에요. 그러면 쌤들 12일 동안 빡빡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거 자체 어떤 날은 한 셋째 날, 넷째 날 가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인출 덜 됐던 거 있죠. 솔직히 통합교육 한 두세 번 인출하고 나면 되게 잘 돼요. 근데 그거를 매일 똑같이 할 필요가 없고요. 또 희한하게 시작은 또 통합교육으로 시작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걸 주구장창 10번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항상 제일 먼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합수장애가 무조건 첫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걸 동시에 같이는 넣지 마세요. 그럼 그날 공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거를 좀 찢으시되 이거 자체 내가 제일 자신 없는 거, 그 다음에 쌤들이 생각했을 때 뭐 대강 조금이라도 그려도 어떤 거는 끄적끄적이라도 쓰는 부분 자체가 있고요. 어떤 거는 끄적끄적도 못 쓰는 부분이 있어요. 끄적끄적 못 쓰는 부분부터 먼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복습 자체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도 사람들 12일 만에 끝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 더 일찍 끝나시는 분 있습니다. 더 일찍 끝나시면 더 여러 번 도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10일 이상은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만약 20일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게 10일 이상을 건너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기출풀이에요. 쌤들 혹시 지난주에 그거 강의 안 했을 때 기출문제 혼자 그러니까 열심히 천천히 또박또박 풀어보셨습니까? 시간 몇 분 걸려요? 시간 내에 완전하게 다 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다 인출을 하면서 근거 다 쓰고 해서 인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내가 처음에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해석을 하시고 답을 외워요. 그래서 이 문제 형태는 이 답, 이 문제 형태는 이 답, 이거는 대강 이거, 대강 이거 이런 식으로 해놨지 문제의 어떤 조건, 뭐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계속 초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예요? 마인드맵 중에서 뭐부터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 자체를 내가 계속 찾아내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문제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마인드맵 인출할 때 우리 보통 정의부터 인출해요. 그 다음에 원인, 특성, 교수법 이래서 항상 상위에서 하위 레벨로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정의부터 묻지 않아요. 교수법부터 물어요. 교수법에서도 뭡니까? 팩스, 이름 나오고 정의, 특성, 장점, 누구에게 쓰고 단계별로 뭐다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다. 단계 안에 내용이 툭 튀어나와요. 나는 위에서부터만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풀 때는 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문제 자체에서 요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안에 지금 답되는 부분 있죠. 답이 분명 1, 2, 3, 4, 5 안에 어떠한 구체적 내용일 거예요. 그거 자체는 어디에 들어가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타고 올라와야 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답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를 읽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답 자체가 아니라 지금 문제를 내가 다시 풀었을 때 정확하게 핵심으로 들어가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부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근거를 쓰세요. 관련 이론을 쭉 떠올리시면 답이 되게 길어요. 지금 제가 아마 7, 8월 달에 9월 달에 어쨌든 답 길게 써라고 막 되게 많이 말을 했을 텐데 갑자기 왜 짧게 써라라고 하냐 하면 아마 의아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들한테 답을 짧게 쓰라고 하면 근거를 하나도 안 씁니다. 답이 되는 것만 짧게 쓰는 게 아니라 답이 되는 것만 길게 쓰고 근거를 한 개도 안 쓰게 되는 답의 형태가 나와요. 그 당시는 뭐가 근거인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근거다, 이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건 알아요. 얘도 들어가고 얘 답이 들어가면서 대신 짧게 써야 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줄잖아요. 어차피 나는 1점 받는 거는 똑같아요, 쌤들. 근데 1점을 길게 써서 1점 받으실래요? 짧게 간략하게 써서 1점 받으실래요?
짧고 간략하게 써서 1점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시간에 딴 것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보면서 답으로 정확하게 핵심으로 들어가는 키워드는 뭐야? 그리고 근거는 무엇이야? 답은 뭐야? 근거는 무엇이야? 근거부터 생각을 하시면 답이 길어요. 물론 근거는 쓰셔야 돼요. 근데 답에서 근거를 찾아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답 자체가 훨씬 더 짧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첨삭하면서 답 길다라고 했던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 답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보통 공부하는 스타일이 말로 설명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기억력 자체에 되게 도움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글로까지 나오셔야 돼요. 말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글로까지 나오셔야지 짧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답 기신 분도 말했는 거 우선 다 적으세요. 우선 말로 설명한 걸 다 적고 다시 읽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간추려지는지 다시라도 해서라도 짧게 그러니까 근거 있고 답 있는 짧은 답 있죠. 핵심적인 키워드만 들어간 답. 요거 자체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있잖아요. 이제 연도별로 된 거 있죠. 영역별로 하나씩 묶어 놓은 거 말고 2018, 19, 17 되어져 있는 거 그거 하나씩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문제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풀으세요. 계속 아니면 꼭 뭐 시간 정해놓고 한 회차 다 풀고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중간에 짜투리 있을 때 어쨌든 기출 문제를 또 보고 인출을 하고 답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나타난 내가 알아야 되는 마인드맵의 개념 있죠. 요소부터 타고 올라가서 그 개념 자체 아니면 최소한 그 특성이나 교수법이다 전체는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거 자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봐두시게 되면 쌤들이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 전체가 한 번씩 돌아감에 따라 문제 푸는 속도, 문제 보이는 정도 이런 거 자체가 점점 달라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베이스를 다 깔아놨던 거를 이제 다 마지막 정리하고 정확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기간 있죠. 11월 달이가 10월 말이니까 11월 달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 11월 달 자체를 그냥 적당히 보내신 분들 중에 붙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앞에 내가 얼만큼 잘했고 그게 중요한 거 자체가 아니고요. 11월 달에 얼마나 피토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보통 다 아프시죠? 안 아픈 데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더 아플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체력 관리한다고 적당히 공부하겠다. 그 내년을 기약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죽었다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물론 신체 지병은 없으셔야 된다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 심장 약하시고 가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나는 좀 약하다, 골골댄다, 감기 좀 자주 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안 죽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하면 무조건 힘들고 피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곤한데 쉬어야지, 체력 관리해야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이 아프면 약 먹고 버티시면 돼요. 병원 갔다가 링거 한 대 맞고 그때 좀 자고 와가지고 또다시 하시면 됩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다라는 선 자체를 스스로 긋지 마십시오. 더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할 수 있는 거대로 최대한 하는 거지 남과 비교하고 남은 어떻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기 건 항상 초라하게 보여요. 수석조차도 그래요. 가끔 왜 그거 지역별로 수석 나오는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는 붙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냐? 아니면 네가 스터디를 하면서 스스로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예요. 왜 자기만 못하지? 자기 커트라인으로 문만 닫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었다라고 다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문을 내 앞에서 안 닫히고 내 뒤에서 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필사적으로 또 보고 한 거 말고는 답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아직 결정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도망가시고요. 지레 안 된다라고 도망가시고 이렇게 되면 그냥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참고로 그렇게 도망가셨던 분들은 예년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도망갔기 때문에 무서워서 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능력 밖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에요. 쌤들 1년 동안 다 보셨기 때문에 그거 쌤들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만 반복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자체만 다시 천천히 정리하고 확인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 12일 여기 앞쪽 부분에 쌤 뒤로 가면 갈수록 별 수 없이 긴장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더 대강 보려고 할 거예요. 빨리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거든요. 천천히 보세요.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눈으로 대강 보는 게 아니라 백지에서 무조건 나왔는 것 자체만 아는 거다 생각하세요. 눈으로 봤던 건 다 모르는 거고요. 그냥 자다가 아니 몇 시간 후에 아니면 3일 후에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범위 있죠. 그거까지만 내가 아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그거를 채워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쌤들 이 기간 있잖아요. 되게 힘들 거예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힘들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왜 하냐면 처음에 하다가 포기하실까 봐 그래요. 안 써봤기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버틸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안 할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이거 정말 3일, 4일까지가 고비고요. 한 5, 6일 지나가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씩 내가 붙어 나온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어째 시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2시간 만에 전 영역 인출이 다 나와요. 머리가 계속 인출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손으로 한번 써보고 핵심적인 거 중요한 내용 자체가 먼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나와야 머리로 포인트만 확인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인출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미룰 수 있거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거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버티면서 하세요. 조금부터라도 하셔도 돼요. 많이 풍성하게 처음에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나중에 그 소리예요. 마인드맵이 몇 차까지 있니? 라고 하면 어떤 쌤들 같은 경우는 4, 5차, 어떤 선생님 10몇 차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니까 공부하면서 안 나왔던 거 덧붙이고 확인하고 더하고 이걸 계속 하면서 그렇게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기억 안 나면 강론서 잠깐 찾아보고 내가 예전에 봤던 자료 찾아보고 이거는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자체는 충분히 하시고 인출하고 기출문제 활용하고 하는 거 자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직 한 달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한 달 말고 한 2달, 3달, 그래서 한 100일 정도만 더 남아서 내가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드세요? 지금 100일 남잖아요. 쌤 100일 전에 뭐 있어요? 아직 별 생각 없었죠? 그 똑같아집니다. 사람은 항상 똑같아요. 사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앞으로만 어떻게 할지 그거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공부할 기회 없어요. 대학원을 가거나 뭔가를 하거나 해도 쌤들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물론 중간 기말고사 할 때 그 전날 벼락치기 잠깐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평생 이렇게 공부한 거 처음이시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한방 깔끔하게 하고 끝내십시오. 자, 문제 들어갈게요. 저기 물어보고 싶은 게 난이도가 교육과정을 제외하고요. 교육과정은 이제 총론이 비스무리하게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총론 내용 자체만 대강 이런 거였는데 단어 좀 헷갈리면서 대강 이런 거 있었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 가면 총론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1주차 때 총론이 정확하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좀 좋게 나오실 분들 그래서 거의 그거 상위 랭커들 있죠. 탑
명 이거 될 정도 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교육 과정을 초반부터 외워놓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1주차에도 총론 완전하게 깨끗하게 다 나옵니다.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게 어떤 내용은 저번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어쩌다 한 개씩 맞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2주차 가면 보통 총론 자체가 나오면서 하나씩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총론만요. 총론만요. 물론 기본교육과정 자체는 아예 머릿속에서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공통교육과정도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2주차 가면 이제 공통교육과정까지를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3주차 가면 웬만하면 총론은 거의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통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교수인지 교수학습인지 평가인지 영어인지 국어인지 자체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이제 이 내용이 나오면 비슷하게는 써내려가요. 다만 이 외운 내용이 여기 문제에 맞는지 이거나 확인을 하지 않고 비싸게 나가는 그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4주차 가서 보면 딱 자기가 외운 부분 자체는 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뭐 스캔하듯이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마지막 전날까지 필사적으로 외우시면 내가 외운 범위 자체가 시험장 가서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2주차 근처까지 총론 정말 빡세게 외워주시고요. 물론 공통교육과정이랑 기본교육과정 중에서 선생님이 본다라고 선택했던 부분까지만 사람들마다 기본교육과정을 본다 안 본다 그거 이미 다 마음을 정하셨을 거예요. 포기하신 분들은 깔끔하게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요거만 보겠다 따로 정리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딱 정리한 거 자체만 외우세요. 교육과정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욕심낸다고 해서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으실 겁니다. 그거 말고는 문제 난이도는 어때요? 풀만 하십니까? 아니 뭐라고 안 할게. 첨삭 때문에 벌써 이게 쫄아서 그런 건지 이 정도는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그거 생각을 하세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요. 아는데 틀린 문제입니다. 실수가 내가 몇 점 나왔는가 매 회차마다 몇 점인 거 체크하세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죠. 긴가민가 하다 틀린 거 모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있거든요. A랑 B 중에 둘 중에 한 개인데 답은 A인데 나는 B로 해서 틀렸다. 이런 문제 있어요. 답 보면 아씨 A였네. 그래 이렇게 돼요. 보면 다 안다니까요. 근데 안 보고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 틀린 문제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거 말고 나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틀린 문제. 그 다음에 답 쓰면서 빠뜨린 거. 그 다음에 뭐 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히 내가 실수로 몇 점을 날리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자체를 확인하세요. 긴가민가 하는 거 다 틀린 거고요. 정말 이게 왜 틀렸지? 이런 문제 그런 거 자체만 체크를 해서 내가 그거에 몇 점 날아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주의만 하면 다 살릴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를 얻는 방법부터 먼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우선은 그거예요. 내용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거 계속 가르치고 있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말했죠. 쌤들 저희는 모든 내용을 부분 점수가 아니라 1점 맞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아는 거를 완전한 점수 얻을 수 있을 만큼 그걸로 만드는 게 먼저지 모르는 0점을 1점으로 올릴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0.3점, 0.67을 1점으로만 만들겠다. 그거만 하셔도 쌤들 붙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1번 갑니다. 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방법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참고로 1주차에 있는 교육과정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총론 내용 자체는 이미 기출 다 나와서요. 쌤들이 익숙하게 당연히 외워져야 되는 문제 자체만 일부러 냈습니다. 이거 자체가 내가 분명히 선생님들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내가 빵꾸 뜬 거 말고 그 다음에 실은 아마 교육과정 스터디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이제 패턴이 보여요.
아, 쟤 요거 뚫어올 거다. 쟤는 이거 뚫어올 거다. 사람마다 뚫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문제화되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만 내가 외우고 들어갔을 때는 써요. 근데 특수교육학이라 이런 문제가 섞여져서 나왔을 때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문제를 썼는지 자체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틀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왜? 왜냐하면 지금까지 웬만하면 이거 안 틀리거든요. 이거랑 특수학급 있잖아요. 아니, 특수학교 그거랑 중도 중복장애 학생 있는 거. 그거 자체 비교 딱 해서 거의 웬만하면 안 틀리게 나오는데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안 읽었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아직 영역 전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 자체를 더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기 위해서 한두 번씩 더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아는 것도 집중적으로 외워주시면 될 거예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지금 학생 교육과정 어떻게 편성 운영하는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편제와 시간 배당은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뭡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의 생활 연령이 똑같은 학생들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그거 자체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교육과정 안에 그 부분 자체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 내용을 대신을 하여 생활 기능 및 진로와 직업교육, 현장 실습 등으로 편성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랑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뭡니까?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이거 항상 비교되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는 저는 지금 쉽게 낸다고 빵꾸를 뚫어서 냈는데요. 이 빵꾸가 아니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문제 조건에서 던져줄 수 있어요. 문제 조건에서 자 지금 큰 문제에 보통 웬만하면 들어갈 거예요. 특수학교에 아동 특성에 뭡니까?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A 학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학생에 해당 학생의 지금 학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방법을 쓰시오.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로 나왔던 거는 응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2번. 가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구성 요소 중 하나에 대한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내가 마인드맵을 좁히셔야 돼요. 답이 뭐 중에 나와야 된다? 4개 중에 1개다. 우선 4개 중에 1개다라고 하는 게 나오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읽으면서 답을 계속적으로 좁혀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쌤들이 지금은 긴장을 그래도 그냥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적게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전체적으로 천천히 다 읽고 푸시는데 긴장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간에 보다가 단어 1개에 꽂혀서 답을 써요. 그러니까 문맥 전체를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한 단어 자체만 보고 답을 써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문제 전체를 읽으면서 어떤 조건이 들어갔을 때 이 조건을 어느 방향이다. 요 범위 안에서 답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걸 맞춰가시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한테 되게 중요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된 A의 구성 요소를 쓰고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구성 요소 중 하나가 A의 내용인데 자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사용하여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예로 넘어갔을 때 중재 계획 실행을 감독을 한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중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충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쭉 내려가는 건데 이게 A에 해당하는 게 자료, B에 해당하는 게 중재 충실도, 처치 충실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호 자체가 좀 잘못됐는데 해설해요. A가 자료, 그 다음에 B가 지금 중재 충실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요거 해설 1페이지 표 아래쪽 내용만 보실래요?
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의 긍정적 행동 지원팀은 자료를 사용을 하여 중재의 충실도를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그 부분에서 수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또는 중재를 중단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료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료는 뭡니까?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 중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해요? 우선은 객관적으로 수집된 자료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학생에게 효과가 있다, 없다에 관련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기 전에 먼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자체를 확인을 해야만 이 중재의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련된 내용 자체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가는 A아동의 특성이며 나는 A아동에게 제공한 교수법이다. A아동의 청각장애 유형과나 기법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인데 말소리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소음 속에서 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에서 빠른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말소리, 기억하는 것, 언어를 처리하는 것, 빠른 말을 이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특히 마지막에 보시면 언어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소실된 것처럼 청각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 소리 자체를 못 듣는 것 자체를 의미를 하지 않고 소리를 처리하는 과정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 청각 처리 장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중추성 청각 처리 장애 할 때 중추라는 내용 자체가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부분입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중추 청각 처리 장애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청각적 자극에 주의 집중하기, 말소리, 지각하기, 말소리 분리 및 합성하기, 말소리 종결하기, 청지각 훈련의 단계적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쌤, 우선 중추성 청각 처리 장애가 어떤 겁니까? 이게 시작이 어디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쌤들? 왜냐하면 쌤들 감음신경성 청각장애도 보면 감음신경성 청각장애가 뇌와 청신경의 손상이다라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얘도 청신경의 손상이냐 중추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말초 쪽의 청신경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소리 자체는 얘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리 자체를 듣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건 지각하는 대뇌 처리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자체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아니라 청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중추 청각 처리 장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땡땡교육지원청에서 소속된 교사 모임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의 일부이다. 기억이라고 말한 근거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작성을 하고 학습 보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말하시오. 자, 질문이 있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는 현재 완전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는 통합학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학습 보조기기를 지원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 학급이에요. 완전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면서도 학습 보조기기를 요청할 수가 있나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며 관련 서비스가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대신 학생에게 맞는 필요한 부분만요. 학생이 위치된 배치된 곳 자체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청할 수가 있고 지원하지 않았을 때 차별이 되어 벌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 뭐 쓰시면 됩니까? 자, 어디 금지에 해당됩니까? 차별금지사항.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자체가 되고 여기서 차별이 되었을 때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학습 보조 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학습 지금 보조기기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관련 서비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교육과정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화 교육 계획이다 아니면 뭔가 가르칠 때 창의적 체험 활동이다 그런 거 자체로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 자체만 구분해서만 좀 잘 봐두셔도 되실 거예요. 이 내용은.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5번. 자, 가는 장애 학생 A의 특성이며 나는 문제 행동의 중재 및 결과 분석지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흔들고 자리에서 이탈하는 행동이 빈번합니다. 특히 평균 2분마다 자리에서 이탈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 인터넷 검색을 좋아합니다. 자, 행동 중재 자체를 보시면 표적 행동 자체가 뭡니까? 10분간 수업에 참여하기. 표적 행동이 정확히 목표 행동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특히 이런 거 나왔어요. 문제 행동인지 아니면 바람직한 행동인지 구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 선생님들도 문제 행동이다라고 아마 감소해야 된다는 쪽으로 중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강화한다 아니면 만드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걸 잡으실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기법 한 개 한 개로 물었을 때 어떤 거 비슷해서 구분하기 힘든 것들 하나씩 있거든요. 대강 읽었을 때. 근데 기본 큰 틀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표적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었을 때는 증가나 새로운 행동을 만드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문제 행동일 때는 감소해야 되는 접근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큰 기준 자체에서 내가 헷갈리는 부분을 가려낼 수가 있는 조건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10분간 수업에 참여하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람직한 행동이니까 이거를 표적 행동이 뭐야? 목표 행동 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뭐다? 컴퓨터 인터넷 검색 시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강화제까지 있습니다. 자, 중재 방법에 자, 기억에서 사용한 행동 수정 기법의 명칭을 쓰고 장점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수업 중 A가 3분 동안 수업에 참여하면 강화를 제공한다. 하다. 그 다음에 3분보다 5분 동안 참여하였을 때 강화를 제공하며 그 다음에 7분, 10분 동안 수업에 참여하였을 때 강화를 제공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 뭡니까? 행동 형성입니다. 접근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목표 행동이 뭐였어요? 10분. 지금 아예 쉽게 풀라고 3분보다 5분 동안 참여하였을 때 조건을 준 건데요. 실은 이거 3분 동안 수업에 참여하면 강화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3분, 5분, 7분에 점점 목표에 다가가는 행동을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다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제가 아예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요 조건을 준 거고요. 보통 3분보다 5분이 아니라 자 3분 동안 수업에 참여하면 강화를 제공하다. 그 다음에는 5분, 7분, 10분에 수업에 참여했을 때 강화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거 자체가 간격 강화 쪽인지 여기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표적 행동이, 목표 행동이 10분간 수업에 참여하기이고 이 목표 행동 자체를 다가가는 점진적으로 3분, 5분, 7분이라고 하는 점진적 접근 자체 거기에 따른 차별 강화라고 하는 조건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게 행동 형성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행동 형성법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연쇄는 되게 많이 보는데 형성 자체를 잘 안 봐서 그래요. 자, 그럼 우선은 행동 형성이랑 연쇄랑 차이는 뭡니까? 공통은 뭐예요?
새로운 행동을 만들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뭡니까? 중간에 단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행동 연쇄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가 어떤 거예요? 과제 분석을 해서 스몰 스텝으로 나뉜 단일 행동인데 이 단일 행동이 다음 단계의 뭐예요? 자극이 되는 그게 전 단계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행동 형성 같은 경우는 관련 없어요. 그래서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중간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특성으로 행동 연쇄랑 형성이랑 구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자, 5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옵니다. 행동 형성법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며 행동 연쇄법과 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행동 연쇄의 한 단계를 가르치기 위해 행동 형성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이미 습득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습득된 행동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라는 걸 말을 해요. 자, 쌤들 보통 이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엄마라고 말을 하는 게 예시 아니면 수영하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쌤들 수영하면 보통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자유형 자체를 배우거든요. 자, 자유형을 배우는데 자, 우리가 자, 수영 자유형 할 줄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팔 이렇게 하고 숨 쉬는 것까지 이렇게 할 줄 압니다. 자, 우리가 하는 거랑 박대환이 하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자유형은 맞아요. 같은 영법은 맞습니다. 근데 물론 박태환도 처음 배웠을 때는 어때요? 우리처럼 했을 거예요. 처음에 배웠을 때. 근데 습득은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거를 질적으로 훨씬 더 부드럽게 더 잘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행동 형성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 자체가 자, 그러나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 형성 과정이 항상 정해진 순서를 따라 직선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불규칙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왜 그럴까요? 중간 단계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행동 연쇄는 중간 단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형성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올라가는 거고 단계도 방향 자체도 다르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단점 자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의해야 될 점 자체는 내용 자체가 바람직한 행동 자체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 근데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자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자, A가 10분간 수업에 참여하기를 달성한 후에 20분 동안 수업에 참여를 했을 때, 그 다음에 30분 동안 수업에 참여를 했을 때 강화를 제공한다라고만 하세요. 뒤에 내용이 용어가 이상하게 붙어봤는데 참여했을 때 강화를 제공한다. 자, 이거는 기법이 뭐가 됩니까? 지속시간 강화 계획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업에 10분간 수업에 내내 참여를 해야 되죠. 처음에 10분간 참여했을 때 강화를 제공하다가 그 다음 기준 자체가 20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설정이 되어서 지금 그때 강화를 제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지속시간 스케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속시간 강화 계획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고정이다 변동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기는 명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고정에 훨씬 더 가깝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적용된 강화 스케줄 약화를 사용할 때라고 되어져 있는데 쌤 여기에서 강화가 처음에 10분 하면 주다가 20분 하면 주고 30분 하면 주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긴 시간 동안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봤을 때 처음에는 뭐예요? 10분간이면 강화를 줬기 때문에 30분간에 3번을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20분 하고 나서 좀 더 하면 받을 수 있는 거 30분은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간격 자체를 늘려가는 것 자체가 강화 스케줄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강화 스케줄을 약화할 때 유의해야 될 점 하나를 쓰시오. 뭐 쓰시면 됩니까?
비율 긴장 내용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비율 긴장 제가 아마 영역별 모의고사 때 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이렇게 묻지 않고 내용 자체를 주고 물었을 거고요. 자, 강화 스케줄을 약화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기준 자체를 너무 많이 올라가서 행동이 소거되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비율 긴장에 관련된 내용, 아니면 비율 부담 용어를 쓰셔도 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지금 6페이지 가시면 있을 거예요. 저기 그러면 쌤들 강화 스케줄을 왜 약화시켜요? 한말 강화 스케줄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강화받는 기준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학생이 독립적으로 강화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두 번째 줄 보시겠어요? 자, 교사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행동이 좀 더 자연스러운 강화 인자의 통제하에 놓일 것을 계획을 한다. 학생이 독립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학생의 행동이 자연적 강화에 의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가시면 교사가 약화된 강화 스케줄을 적용할 때 밀도 높은 스케줄을 성긴 스케줄로 바뀐다라고 해서 연속을 지금 변동으로 간헐로 바꿀 수 있고, 그 간헐도 점차적으로 비율을 크게 해서 적게 줄여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번 밑에 볼게요. 스케줄을 약화할 때 한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행동이 비율 부담, 비율 긴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율 부담은 정반응과 강화의 비율이 너무 크다고 할 만큼 스케줄 약화가 빨리 일어날 때 발생한다. 쉽게 말해서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를 하여, 그래서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학생은 반응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강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이 소거된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강화를 받지 못해 행동이 소거되는 것, 그것을 비율 긴장, 기율 부담이라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 가는 학습장애 아동 A가 보이는 특성이며 나는 그에 대한 교수법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하시오. 자, 글쓰기 시간에 무엇에 대하여 쓸 것인지 생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글씨를 쓸 수 있으나 글을 쓰는 속도가 느려 주어진 시간 내에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을 쓸 수는 있으나 글씨 쓰기는 됩니다. 근데 속도가 느려 쓰기 유창성에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대부분의 문장이 단순하고, 문장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는 구문론이 쉽게 말해서 낮은 형식의 구문론을 사용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내용도 제한적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철자 쓰기 형태 자체를 보시면 목표 단어 자체가 예술은 예술로, 교실은 교실로 썼습니다. 부억으로 썼는데 받침 자체가 지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빛난다, 밭이라고 하는 거. 자, 위에 두 가지는 지금 그대로 썼어요. 바르게 쓴 겁니까? 네, 바르게 쓴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그대로를 그대로 쓸 수 있는가? 쉽게 말해 의문 처리 자체는 아동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부엌 빛난다 밭이라고 하는 거는 아동이 쓴 형태가 다 어떤 형태예요? 발음 기호입니다. 자, 우리나라 종성 자체는 대표 7종성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쓴 형태 자체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게 표기 처리 오류에 어려움이 있다 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에서 A 아동의 철자 쓰기 형태를 보고 아동의 수준을 철자 특성에 따른 수준에 근거하여 쓰시오. 단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 적으시오. 어떻게 쓰시면 됩니까? 의문 처리 능력은
문제가 없으나 아니 의문 처리 능력은 있으나 표기 처리 능력에서 오류를 보인다. 이런 형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쌤 요거 해설 6페이지 좀 가보실래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의문 처리 오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표기 처리 오류랑 형태 처리 오류에서 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표기 처리 오류 자체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지 않는 단어를 철자로 쓸 때 소리만으로 올바른 표기를 할 수가 없고 낮자 및 글자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 자체가 지금 그거 자체를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 자체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그걸 우리가 표기 처리 오류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 갈게요. 전체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오류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깊이 자체 있죠. 이거 어떻게 썼어요? 깊이. 자, 이거 자체, 이거 음운 변동은 뭐가 일어났어요? 연음이죠. 얘가 종성이 이렇게 돼서 일어나는 요게 나타났습니다. 음운 변동 일어나는 것 자체를 지금 소리 났는 대로 썼기 때문에 표기 처리 오류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예시 형태 처리 오류를 갈게요. 자, 어감과 어미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 요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자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썼어요? 앉아서. 이거 물론 앉다라고 하는 기본형 자체 어간 어미 부분 자체에서 요 부분 자체가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지 못했다. 요렇게 되어서 형태 처리로 되어져 있는데 자, 얘를 이걸로 안 보고 얘만 볼게요. 자, 요거랑 비교했을 때 얘도 음운 변동 일어났죠. 얘 원래 이렇게 써야 돼. 얘가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갔잖아. 그 실은 여기에서도 뭐예요? 쌤 이거 명사도 되지만 이거 깊다라고 하는 형태에서 어간 어미로 나눌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어간 어미가 됐을 때 얘도 어간 어미 구분이 안 되는 형태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표기 처리 오류입니까? 형태 처리 오류입니까? 둘 다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오류 중에 지금 그러니까 쌤들 기출 문제 있죠. 감이 그 다음에 밤이었나? 기출 문제 있잖아요. 감 맞죠? 감이 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쌤 이 시를 이거 자체 원래 감이로 써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써요? 감이 이렇게 썼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뭐예요? 연음 법칙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음운 변동 오류 자체가 나타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감이라고 하는 거랑 지금 이라고 하는 거 자체 뭐예요? 실질 형태소나 형식 형태소를 구분 못한 것도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오류 자체가요. 어떤 오류 같은 경우에는 명사처럼 딱 떨어지는 경우에서는 표기 처리 오류만 해당되는 게 있고 지금 이런 경우 자체는 표기 처리 오류랑 형태 처리 오류랑 같이 형성이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예 원래 예시 자체가 오류를 나눴을 때 이거를 모든 책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 자체가 실은 표기 처리 오류에서 일부랑 형태 처리 오류에서 일부 자체가 예시만을 보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어서 지금 교수님도 책에서 원래 빼려고 했었다라는 말까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게 예시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요거 단어 하나만 보고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출 문제에서 형태 처리 오류에 더 가까울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모든 예시가 형태수 구분이 안 돼요. 그 단어 내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모든 그 예시 자체가 그 기출 문제에서는 다 연음 법칙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맞거든요. 다 요거 연음 법칙이랑 형태수 구분이 다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모든 예시에서 표기보다는 뭐예요? 형태소 구분 안 되는 게 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도 자체는 형태 처리 오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쌤들 예시 자체 단어 한 개만을 보고는요. 만약에 표기 처리다, 그 다음에 형태 처리다 물으려고 하면 최소한 이 종성 있잖아. 연음, 옐로는 못 낼 겁니다. 겹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단어내나 왜 확실하게 떨어지는 게 어떤 거는 왜 확실하게 표기다, 어떤 건 형태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서 물을 수가 있지 똑같이 막 비슷하게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한 개 예시로만은 실은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속 다 파악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아갈게요. 자, 이제 나에서 지금 틀린 것을 3가지 찾고 수정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이 어쨌든 글쓰기 자체의 문제 자체는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거는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시각단서 교수법을 제공한다. 이거는요. 시각단서 교수법 언제 써요? 글씨 쓰기가 안 될 때. 얘는 글씨 쓰기는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유창성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각단서 교수법은 아닌데 그러면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쓰기 유창성 향상시키는 거는 베껴쓰기. 그래서 그거 자체 베껴쓰기 부분 자체가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근거를 7페이지 알파벳 부분에 로켓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알파벳 로켓. 자, 글씨 쓰기 유창성을 위한 활동으로 학생들은 이렇게 문장을 따라 써보게 한다. 그래서 몇 분 동안 문장을 빠르게 베껴 쓰도록 하는 것. 이 부분으로 유창성 자체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파닉스 교수법을 실시한다. 이건 아시겠죠? 파닉스는 언제 적용을 한다? 의문 처리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을 하나 현재 아동은 의문 처리 능력은 갖추었고 표기 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의문 변동 교수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리을 예시 문장을 제공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기본 명사 동사를 확장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건 뭐에 해당될 것 같아요? 구문론을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요게 지금 7페이지 가시면 언어 요소에 따른 쓰기 교수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은 문제가 나올 만할 수도 있는 게 의문론, 형태론, 의미론, 구문론, 화형론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걸 쓰기에 적용을 했을 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까 한번 읽어는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적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문론 중에 2번째 거를 냈습니다. 문장 확장과 수정이라고 해서 예시 문장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기본 명사 동사를 확장하는 시범 자체를 보이게 되어서 그래서 현재 아동이 뭐예요? 대부분의 문장이 단순하다라고 해서 구문론 자체가 낮은 형태의 형식을 쓰는데 그것을 좀 더 보완해 주겠다라고 하는 확장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 초안을 쓸 때 학생의 관심을 고려하여 학생이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쓸 것인지 생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선택하는 거랑 내용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학생이 좋아하는 주제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물론 왜 브레인스토밍이랑 그 다음에 이런 거 자체는 더 들어가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음, 수정하기 단계에서 맞춤법과 문장 구조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수정하기 단계가 아니라 어떤 단계다? 편집 단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까지 하고 쉴게요. 7번입니다. 자, 가는 지적장애 남학생 진수의 특성이고 나는 진수에게 제공한 교수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수 특성이 중도지적장애 학생으로 X 염색체 장환의 끝부분이 유전이 끊어져서 유전이 된다. 그리고 행동장애와 지능 저하, 그 다음에 남자 학생들에게는 긴 얼굴, 그 튀어나온 턱
턱, 그다음 크고 뚜렷한 귀 등의 특징적인 얼굴 형태까지 나타나고 자폐증과 유사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다 뭡니까? 약체 X 증후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약체 X 증후군에서 보일 수 있는 과제 특성에 따른 행동 표현형 뭐 쓰시면 되죠? 순차적인 처리보다는 동시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과제에서 강점을 보인다. 요거 쓰시면 될 거고요. 자, 나에서 제공한 교수법 자체가 뭡니까? 일반 사례 교수법입니다. 단계 자체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셔야 될 거고요. 일반 사례 교수법은 학생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지역사회 중심 교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교수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 같이 붙여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자, 교수와 평가에 사용할 예 선택하기에서 교수 사례를 계열화하기 위해 활동 혹은 기술의 모든 구성 요소를 한 중재 회기에 모두 교수하며 가능한 한 많은 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교수 사례를 적절히 제공을 한다. 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를 같이 제공을 해야 될까요? 왜요? 기술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적절한 자극 상황에서 습득한 기술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상황에서는 습득한 기술을 수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극의 일반화랑 과잉 일반화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과잉 일반화가 어떤 거예요? 자극 과잉 일반화. 예시가 보통 뭐예요? 아빠 보고 아빠라 그러고 아저씨 보고도 아빠라 그러고. 자, 자극 갈게요. 그 다음에 반응. 자, 아빠 얼굴이에요. 자, 이게 내가 배웠던 자극을 보고 아빠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옆집 아저씨입니다. 옆집 아저씨를 보고도 아빠라고 하는 게 뭐다? 우리 이거 보고 과잉일반화라고 해요. 과잉일반화는 언제 나타나요? 정확한 습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람직한 자극인지 바람직하지 않는 자극인지 구별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얘가 뭐가 돼요? 부정적 사례. 자, 그 다음에 자극의 일반화를 가볼게요. 자, 아빠 그대로 갈게요. 자,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빠가 머리를 자르고 왔을 때, 아빠가 안경을 썼을 때 어떤 조건에서도 뭡니까? 아빠라고 합니다. 그걸 말을 하죠. 자, 어떤 조건이에요? 이게 자극의 일반화가 됐을 땐 요 자극의 모양 똑같죠? 내가 배운 자극 말고 다른 자극에 반응을 했는데 여기 잘못된 자극에 반응을 하면 과잉 일반화가 되는 것이고 다른 자극인데도 바람직한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면 자극의 일반화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긍정적 사례. 자, 그러니까 언제는 긍정적 사례에서는 반응해도 돼. 그러니까 배운 거 말고 다른데 어떤 데서는 해도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기는 뭐예요? 잘못된 것. 저기에서는 반응하면 안 되는 곳 자체도 예시로 가르친다. 한마디로 과잉 일반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문제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자, 비슈퍼마켓에서 평가하는 이유 자체 뭡니까? 기술의 일반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수 사례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자,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수업시수 운영 방안을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국어 교과 자체에 지금 수업시수 운영 방안 어떻게 쓰면 됩니까? 교과 군별 얼마? 3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가 있다. 요게 들어가야 돼요. 왜 30%입니까? 기본교육과정이니까 교과 명칭 자체로 기본교육과정인지 공통교육과정인지 구분을 해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이런 애들은 뭡니까? 기준 수업 시수기 때문에 3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예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 예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이기는 하나 최소 수업 시수나 같죠, 거의. 그래서 감축하여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증가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아예 근거가 최소 수업 시수이기 때문에 감축하여 편성 운영할 수가 없다. 얘도 증가만 가능하다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잠깐만. 창의적 체험 아니고, 총 수업 시간 수가요. 최소 수업 시수고요. 그리고 실은 창의적 체험 활동 자체도 기준 수업 시수가 아니라 최소 수업 시수인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포함되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의 시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이건 어떤 게 들어가면 됩니까? 교과 군별 시수의 몇 퍼센트?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뭐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 68시간 범위 내에서 뭐 기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한다. 요거까지 다 적어도 되는데 어쨌든 기본 내용 자체는 교과 군별 시수 20% 범위에서 감축,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 순증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들어갈까요?